옥시토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어 스킨십을 통해서 따뜻한 포옹을 통해서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뭔가 이렇게 음 사랑의 느낌이라든가 애정의 욕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더 증진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동물 실험 중에 그 동물이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옥시토신을 투여한 커플이 더 막 이렇게 어 그 커플 간의 관계가 스킨십이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서 얘네들이 헤어지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옥시토신. 그래서 음 옥시토신이 되게 많이 분비되는 동물일수록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요, 심장의 내수용 감각하고 외부 자극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준대요. 심장의 내수용 감각이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심장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장의 상태가 어떤지, 심장이 균형 있게 잘 작동하는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정보들을 뇌에서 잘 알아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하고 외부 자극을 이제 종합하고 분석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는 게 뭐예요? 네. 인간관계에서 공감 능력을 더 키워주고, 친밀감을 더 키워준다는 이야기죠. 영화 애착 실험을 이 옥시토신과 관련해서 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목이 오티즘,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죠. 이 자폐 스펙트럼과 이 옥시토신 그리고 인테로섹션, 내수용 감각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연구한 거예요. 봤더니요, 이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일단 이 아기의 입장을 본 거예요. 실제로 아기를 갖고 실험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거 동물 실험이에요. 아기가 느끼는 내수용 감각은요, 바로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의 느낌인데, 내가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으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가, 이게 아기가 느끼는 내수용 감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몸 안에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정보죠. 이게 무엇과 합쳐져야 돼요? 바깥에서 오는 정보랑 합쳐져서 감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기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되게 한정돼 있죠. 네. 아기가 보는 가장 큰 세상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의 대부분이 엄마의 얼굴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수용 감각이랑 외부 정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가, 그 느낌이랑 엄마의 얼굴 표정이 일치할 때 그 아기가 애착 행동을 발달시킬 수가 있대요. 그리고 사회적 친밀성이라는 거를 학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것 같긴 한데 엄마를 볼 수가 없어요. 뭔가 무뚝뚝한 누군가가 내 눈앞에 외부 정보로서 입력이 돼요. 이런 불일치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일 때 이 아기는 애착 행동 그리고 사회적 친밀성을 배울 수 없다고 해요. 배우더라도 네, 제대로 학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내수용 감각이랑 외부 정보를 통합해서 애착 행동과 사회적 친밀성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옥시토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제대로 분비돼서 작용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 연구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옥시토신이 내수용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지금 여기 북극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냥 자고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잠자고 있는 북극곰은 아니거든요. 스킨십이요. 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막 스킨십 하면 안 되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음, 뭐, 가족 간의 스킨십, 엄마, 아빠, 부모와 자식 간의 스킨십, 그리고 뭐 형제 자매 간의 스킨십, 네.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과의 스킨십, 부부 간의 스킨십, 사랑이 기반이 된 관계 속에서 하게 된 이런 스킨십은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하고 옥시토신의 작용을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죠. 강력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바디 브러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 마인드 블루투스 내수용 감각 밸런싱 프로젝트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안 해본 걸 효과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스킨십은 예, 저희 가족들 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효과가 검증된 거고요. 바디 브러싱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바디 브러싱 시작한 지는 한 달 좀 넘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바디 브러싱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효과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 운동이요. 이거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는 케겔 운동, 케겔 엑서사이즈요. 예, 케겔 운동이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스킨십. 저 혼자 사는데요. 그럴 때 스킨십을 증가시키는 방법. 부모님한테 자주 간다? 옥시토신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스트레스도 증가시킬 수 있죠.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사실 혼자 사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과 엄청난 스킨십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바디 브러싱이 충분히 대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 운동이요. 이거 말은 거창하지만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 골반 기저근 운동도 옥시토신을 작용을 증가시킨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킨십은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바디 브러싱 먼저 가볼게요. 바디 브러싱 이거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1인 가구든 가족 관계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브러쉬가 있긴 있어야겠네요. 브러쉬만 준비하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몸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상태 있죠. 물 적시지 않은 보통 상태, 우리 몸 마른 상태. 그 상태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 셀프 바디 브러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내수용 감각과 고유수용 감각, 그리고 촉각의 균형까지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이 실험을 했냐면요. 대상자들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20분 동안 명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마음챙김, 명상을 하게 했고요. 또 한 그룹은 20분 동안 이 바디 브러쉬를 가지고 몸 전체를 골고루 브러싱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몸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도록 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게 이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까? 근데 사실 여기에서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을 대조군으로 한 그룹으로 뒀던 이유는요. 이미 이 마음챙김 명상은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거가 쌓여 있는 이 마음챙김 명상이랑 비교했을 때 이 셀프 바디 브러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죠. 결과가 어떨게요? 20분간 마음챙김 명상을 한 것보다 20분간 셀프 바디 브러싱을 해줬을 때
이 효과가 더 뛰어났어요. 내수용 감각 향상이요. 게다가 고유수용 감각의 향상까지 가지고 왔던 거죠.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요. 나는 마음챙김 명상하는 게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법으로 바꿀 필요 없이 일상에서 그 마음챙김 명상을 계속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명상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있죠. 그것 자체가 좀 나한테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저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셀프 바디 브러싱이요. 느낌도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몸 전체를요, 이 바디 브러싱 방법이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래도 내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림프 마사지 하는 그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을 일단은 얼굴방에서 몸통 방향으로 목을 골고루 이 브러쉬로 쓸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팔 있죠. 양쪽 팔을 손끝에서부터 몸통 방향으로 골고루 쓸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쇄골 있죠. 쇄골 정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몸 바깥쪽으로 또 한쪽씩 쓸어내주고 그 다음에 가슴도요, 바깥 방향으로 쓸어내줘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을 서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나선을 그리면서 쓸어주는데, 바깥 방향을 향하게 이 나선형의 원을 그려주면서 쓸어주는 거예요, 이걸로. 각각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도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듯이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등도요. 등은, 사실 저는 등은 그냥 내가 편한 자세대로 시원하게 쓸어주기만 했거든요. 네, 이거 근데 등을 할 때는요, 정말 가려운 등을 누가 긁어주는 것처럼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팔도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몸통 방향으로 쓸어줬잖아요. 다리도요, 발끝에서부터 몸통 방향으로 골고루 쓸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엉덩이도 빼먹지 말고, 몸통 방향으로 잘 쓸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20분 너무 긴 거 아니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몸 전체를 그렇게 브러싱을 하다 보면은 20분 되게 금방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요. 기도를 한 다음에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셀프 바디 브러싱을 20분을 해요. 20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천천히 하면서 충분히 다 해준 다음에 샤워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뒤에 나오는 어떤 방법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열어주니까요. 네.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네, 이거 너무 좋아서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셀프 바디 브러싱, 이거 실제 연구에서도 검증이 된 방법이고, 저희 일상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디 브러쉬는요, 그냥, 인터넷에요, 우리 한글로 바디 브러쉬 치면은 되게 종류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취향에 맞는 걸로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은 뭐 인공으로 된 것보다는 자연 소재가 저는 더 좋기는 한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너무 힘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 운동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이요.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에요. 엉덩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도 부분이고, 여기 요도고, 이거 자궁이거든요. 자궁, 여기 항문, 방광. 근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근육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 케겔 운동, 골반 기저근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했죠. 이거 엉덩이 근육하고 하복부 중앙을 반복해서 조였다 다시 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요.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거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요.
화장실에서 소변 보실 때요. 소변 보시다가 소변 이렇게 딱 참아보세요. 안 나오게. 소변을 끊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변이 안 나오게 딱 소변 끊을 때 움직이는 그 근육 있죠. 내가 힘 주는데. 네, 거기를 반복적으로 힘을 주는 게 골반 기저근 운동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사무실에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어 해도 얘 골반 기저근 운동? 이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도요, 그 화장실에서 그 느낌, 소변을 끊었던 그 느낌을 되살려서 그때 움직였던 그 근육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억날 때마다. 한번 해볼까?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옥시토신의 분비, 옥시토신의 작용이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럼 옥시토신의 작용이 활발해지면 나의 내수용 감각의 정확도도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 골반 기저근 운동을 했을 때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진다는 거는 사실 내수용 감각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골반 기저근 운동과 옥시토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이 그 산부인과 영역이에요. 출산할 때, 그러니까 출산이 원활하게 되려면 옥시토신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이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을 도와줘요. 그래서 자궁이 이렇게 율동적으로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그 작용이 제대로 돼야지 이 자궁 속의 태아가 쉽게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들이 주로 많이 됐냐면 이제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한테요. 이 골반 기저근 운동, 케겔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케겔 운동, 골반 기저근 운동을 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하고 출산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그걸 비교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옥시토신 농도를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해서 이게 또 옥시토신 농도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골반 기저근 운동을 꾸준히 한 임산부일수록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옥시토신이 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준 작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분만 시간이 짧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골반 기저근 운동이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옥시토신의 작용을 촉진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분비된 옥시토신이 우리는 지금 출산과 관련이 없는 상태인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의 어떤 사회적 친밀감을 높여주는데, 그리고 내수용 감각을 향상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큰 도움을 받는 것에 비해서 골반 기저근 운동, 이 케겔 운동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은 옥시토신만 많이 분비되고 말까요? 다른 효과는 없을까요? 보통 케겔 운동은 어떤 목적으로 많이 하죠? 네. 나이가 드신 분들 요실금 방지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 다 나이 먹어가고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골반 기저근 운동이요. 게다가 어렵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외인성 요인들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내수용 감각을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확도를 높여주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정리해 볼까요? 세로토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뭐죠? 건강한 식습관이요. 골고루 먹는 거. 골고루 먹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무엇을 좀 더 먹어주느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요. 그리고 세로토닌의 작용을 증진시키는 에센셜 오일도 알려드렸죠. 라벤더, 일랑일랑, 로마 카모마일 에센셜 오일이요. 얘네들을 일상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네. 그리고 또 그 향기도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의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이요. 스킨십. 네.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하지만 효과는 보장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네, 셀프 바디 브러싱 그리고 이 골반 기저근 운동입니다. 이 정도 실천하는 거 네, 하실 수 있죠? 우리 같이 해 봐요.